오늘 취소 소송은 항고 소송이고 항고 소송은 처분을 문제 삼는 거니까 소송 벌어지기 전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처분을 했겠죠.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다투는 소송은 이게 자기한테 안 좋은 거니까 지금 법원으로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소송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안 좋은 처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처분 때문에 지금 행정청은 이제 공익을 달성하려는 게임이고 처분의 목적.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야겠다. 그럼 돈 내라. 이렇게 처분 나오죠. 근데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 재산권은 이제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사익의 피해. 그럼 옛날처럼 국가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국가가 하는 행동도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법 위반의 국가 작용을 바로잡아서 잘못된 국가 작용에서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시키겠다. 그게 이제 행정소송 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처분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으로 가져온다. 이런 게임이에요. 이때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인간 드라마로 치게 되면은 좋은 거예요, 막장이에요. 소송을 오는 건 막장이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오는 경우예요. 그럼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드라마도 기승전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소송도 똑같이 시작했다가 분위기 고조되다가 뭔가 국면이 바뀌다가 마무리된다. 드라마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기자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어떤 게 있겠어요? 그게 소제기, 소송 제기 그 말이에요. 이 단계를 상징하는 게 소송 제기. 저게 항상 시작이다. 꼭 전제하시고. 승 단계가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니까 이제 볼 라운드로 들어가자. 이게 이른바 본안심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이게 바꿀 전자예요. 그럼 소송을 하는 중간에 뭔가를 바꾼다 이런 내용인데 극적인 반전 이런 게 소송에서는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소송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도 드라마틱한 반전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반전이나 이런 건 영화에서의 묘미가 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뭔가를 바꾸어서라도 기왕 시작된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게 이제 취지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조금씩 바꾸어서라도 끝까지 가서 판결까지 받아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제 결자 들어가는 소송 용어가 법관의 판단의 결론, 판결 이런 게 있겠죠. 구조가. 그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반전이 제일 재밌는 요소이지만 소송은 시작과 마무리가 이제 95%예요. 출제 확률이. 시작과 마무리. 중간에 있는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런가 하면은 행정소송법은 공법관계를 다루는 소송인데 우리 공법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보통 민법의 규정이 다 있어요. 사법에. 그래서 행정소송의 웬만한 내용들은 전부 민사소송법 이런 내용들을 빌려서 쓰는 것뿐이지 행정소송의 특수한 점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건 민사소송법의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독자적인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 2020년 한정으로는 13군데 직렬해서 시험 봤는데 이 두 개 파트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는 건 저기 세무사 시험에 행정쟁송법 이런 게 독자적인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법 조문으로만 건드리지 행정소송법인데 민사소송법 문제를 내기가 힘들다. 그런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인지만 그냥 구조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과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확히 소송 파트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여기가 50%가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자, 요 단계에서는 다루는 게 이른바 소송 요건을 검토해서 요 소송 제기가 적법하게 되려면 이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소재기가 적법해야지만이 본안 심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에 소송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뭐 불법적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 말을 쓰지 않고 적법하지 못했다, 부적법, 각하라는 판결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소재기의 적법성,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소재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청구 이렇게 불러요. 그 청구의 적법성, 이게 소송 요건이고 처분의 적법성은 2단계인 본안 심리에서 하는 거예요.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의 액션, 처분은 행정부가 했던 행정행위. 완전히 다른 말이고 처분의 적법성, 위법성은 이제 본안 심리에서. 소재기의 다른 말이 이제 청구예요. 청구가 적법인지 부적법인지는 1단계인 소송 요건의 문제. 여기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여기는 절대로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원칙.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여기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취소 소송이 적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나? 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그러면 이제 처분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침해당했으니까 나를 침해하는 처분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인데 이 침해되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었어요? 법률상 이익이었어요? 법에서 직접 보호하는 이익인데 처분에 의해서 침해당했으니까 법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해 다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고 적격의 다른 이름이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래서 처분의 취소를 원해서 법원에다 고하려면은 처분 때문에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는 인정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원고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는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 너의 취소 소송은 각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도 못 받아보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두 번째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있는 행정작용인가. 이게 대상적격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른바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성질이 있나 없나 그걸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열받습니다 라고 소송으로 뛰어왔는데 봤더니 공무원이니까 공법관계는 맞는데 계약직 공무원에서 채용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계약기간 중간에. 그럼 뭐 공무원에서 잘리는 건 매한가지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관계를 본질로 하는 법률관계이지 우열관계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인데 지금 취소 소송인 항고소를 갖고 오게 되면 대상적격이 안 돼서 각하를 당하게 돼요. 그럼 그분은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지 계약 해지를 싸워볼 수 있다. 그런 꼴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협의라는 말은 좁은 의미이고 좁은 의미의 소송의 이익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권리보호 필요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나의 권리가 있었는데 처분 때문에 침해가 됐어요. 그럼 처분을 없애면 권리가 보호되겠죠. 나를 괴롭히던 처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 권리보호라고 하는 게 처분을 없애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돼요. 그럼 취소 판결이 과연 현실적으로 너에게 필요한가? 그게 이른바 협의의 소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취소 판결 받는 게 너에게 과연 실제 도움이 되는가? 소송하다가도 소의 이익이 없다.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판사들도 바쁘고 뻘짓거리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취소 판결이 너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한창 싸우고 있는데 판결 나오기 전에 건물 철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철거명령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한다 라고 취소 판결 나오더라도 없어진 재건물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고 이제 돈으로 받는 손해배상 쪽으로 가서 해결하라. 그런 식이에요. 자, 네 번째가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가 있었으면 피고가 있어야 될 거예요.
피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자.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결론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했던 행정청. 거기가 적법한 피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 우리 행정행위의 불가증력에서 많이 했었던 제소기간의 준수예요.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송은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의가 가능하니까 100일째 들어왔으면 제소기간이 갖춰지지 않아서 소송 요건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니까 각하다 이렇게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떠한 개별법에서는 이 법상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필수로 소송 전에 먼저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른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대명사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예요. 그럼 징계 처분 받았다. 공무원께서 당연히 취소 소송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법에서 공무원법상의 징계는 우리 소청심사라고 불리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면처분 취소소송인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왔으면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주의 요건이 미비하니까 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마지막이 이제 관할이라고 있습니다. 나의 취소소송장을 어디 법원에다가 접수를 시켜야 나의 사건을 어떤 법원이 관할해서 다뤄줄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 7가지 소송 요건이 끝나고 나야 이제 비로소 본안심리 넘어가서 처분의 위법성을 이제 원고 피고가 서로 공방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보통 처분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피고는 자기 명의로 처분했던 행정청이 이제 피고가 돼요. 그럼 여기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여기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그럼 양자가 이제 서로 주장하는 것만 판사가 봐준다 뭐 이런 게 있고 자기 말이 맞다라고 증거를 내밀어야겠죠.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소송 파트를 수험생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싫어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 개 빼고는 행정소송법에 특수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나오기는 지극히 힘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확률 5%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원래는 무방해요 기본적으로. 이걸 어설프게 보느니 이거하고 판결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구조가. 여기 있는 내용도 기본적인 법조문 한 개씩이니까 다루긴 다뤄볼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볼 때는 고개의 각도를 너무 숙이실 필요가 없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구나. 뭔가를 바꾸어서라도 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가서 판결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소송의 대상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때렸는데 업주인 제가 운전면허 취소 너무 심하지 않냐 소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본안심리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운전면허 취소는 너무 심하다라고 제가 막 얘기하니까 판사가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는 표정으로 들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행정청 쪽에 이제 변호사다 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정도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 얼굴이 찌푸려지고 있고 그럼 행정부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소송이 자기한테 지금 유리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가 너무 심했나? 운전면허 취소가. 그럼 소송 중간에 운전면허 취소를 면허정지 3개월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중간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바꿔요. 면허정지 3개월로. 그러면 이제 업주인 제가 면허정지 3개월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소송은 거기서 일단락 되는 건데 면허정지 3개월도 못 참겠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그냥 소송의 대상 적격 바꿔가지고 이 소송 끌고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장치들이에요. 그 중간에 피고가 바뀌는 경우에도 피고 경정글에서 피고 바꾸어서라도 이 소송 계속 끌고 가서 판결에 이르도록 한다. 뭐 그런 구조예요. 자, 판결 부분 가게 되면은 이제 딱 두 종류입니다. 판결의 종류가 있고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판결의 종류는 무조건 딱 3개예요. 첫 번째가 소송 요건이 안 돼서 심사도 못 받아보는 각하 판결이 있고
각하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심리 거쳐서 나오는 판결이니까 본안 판결 이렇게 부르는데 기각이 있어요. 기각은 원고의 주장을 안 받아주는 거. 이게 원고 패소 판결.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라고 하면 원고가 얘기했던 주장을 그대로 따주는 판결. 그럼 취소시켜 주세요.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 무효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이었으면 인용 판결은 무효 확인 판결. 돈 달라는 소송이었으면 돈 줘라라는 판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분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했는데 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사법 소극주의. 해달라는 것대로만 판단하는 게 소송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 중에서 이제 기각 판결에 희한한 내용으로 우리 사정 판결이라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각 판결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의외로 잘 나오는 게 대한민국 소송 중에서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에만 있는 판결이니까 요 사정 판결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자, 그럼 처분의 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기판력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모든 판결에 다 있는 효력이에요. 일단 본안을 거쳐서 처분의 위법성, 적법성을 판사가 판단을 했으면 이미 법관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말 것. 그게 기판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기속력. 그래서 기속이란 말은 이제 구속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은 행정부는 판결에 구속이 되어서 판결의 취지와 다른 행동을 또 하여서는 아니 됨.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가 너무 심해서 위협이다 라고 취소 판결 내렸는데 행정청이 똑같은 이유로 저한테 또 운전면허 취소하면 소송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협으로 판단된 짓거리를 또 하지는 말도록 판결에서 행정부를 직접 구속하는 힘을 기속력 이렇게 부르고, 취소 판결이다 그러면은 아까 형성소송이라 그랬으니까 취소 판결만으로 처분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판결의 형성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소송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 소재기하고 판결. 그게 시험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고, 소송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항상 여기. 요게 1단계이고, 이걸 통과해야지 처분의 위법성을 비로소 다뤄볼 수 있다. 이게 2단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